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조심하시라고 이런 뉴스 같은 거 가져와서 부동산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20, 30대 분들도 그렇고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영끌해서 부동산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 때문에 그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꼈는지 안 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버블이 얼마나 꼈는지 안 꼈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혹시나 위기가 오면은 이 버블이 빠지면서 오히려 더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시장 요인이 몇 개 있어서 조금 경계하시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농협에서 대출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2금융권까지 대출 옥죄기가 진화됐대요. 그러니까 확대됐대요. 확대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2금융권에 신용대출이 있잖아요. 신용대출 120%나 120%에서 180% 수준으로 최대 180%까지 빌려줬거든요. 연봉에. 근데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 벌면은 원래는 막 180%까지 해줘서 뭐 한 7,600 막 이렇게까지 빌릴 수 있었나 봐요. 180% 최대가 땡기면 7,600 막 이상. 근데 연봉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농협에서 대출을 못 하나서 2금융권으로 대출 받으러 왔는데 2금융권도 이제 그렇게 안 해준다.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 뭐 증가율을 5% 6%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대출이 왜 증가하겠어요? 지금 보세요. 벼랑끝 소상공인 코로나 폐업 때문에 코로나 폐업이 확 늘었대요.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또 대출도 늘겠죠. 가계대출이 당연히 늘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긴축 정책을 해버린대. 이럴 때 긴축 정책 이렇게 대출 줄여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입니다. 금리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가격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이런 요인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영끌을 했다고 하면은 60% 70% 부동산이 5억짜리 아파트면은 2억이 자기 자본을 하고 3억은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가격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왜냐하면은 4억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제가 은행원 출신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으면은 이제 1년마다 아니면 뭐 분기별, 아니면 요즘 잘 모르겠지만은 뭐 분기별로나 이렇게 그 KB 시세나 아니면은 부동산 간평을 해서, 자산 간평을 해서 그 시세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으면은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퍼센트 뭐 70%냐 60%냐 자산 그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빌려주는 거, 담보에 따라서 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출자에게 그걸 해버려요. 그 상환을 압박을 가야 돼요. 상환을 하라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연장해 줄 때도 상환을 하라고 그렇게 그 은행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그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환하라고 그렇게 고객한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환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연체로 넘어가고, 연체가 계속 오라고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 파는 사람만 있으면은 더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에 겪어보셨잖아요. 그때처럼 도미노처럼 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시내 형님, 뭐 40, 50대 형님들, 뭐 누님들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폐업한 데 엄청 많잖아요. 예전 막 10년 20년 전에 그 활기찼던 그런 상가가 지금은 진짜 활기를 다 잃었어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 가보면은 폐업한 점포도 많고 그냥 다 활기를 다 잃었어요. 막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저까지 가면은 뭐 힘이 빠지고,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가면 힘이 빠져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올인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의 리스크. 저출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출산 충격 보고서. 100년 후, 이제 100년 후가 나왔어요. 50년 후에 저번에는 보고서 나왔는데, 100년 후에 서울,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남는데요. 구중에서. 이게 읽어보시면 합계 출산율 19일에 따라 합계 출산 0.98도 아니야. 0.7까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0.75인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졌네. 올해 기준이 아니구만요.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더 가파르겠죠. 근데 2017년에 5,136만 명이래, 우리 국민이. 근데 67년에 50년 뒤에는 3,689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100년 뒤에는 우리가 살까요? 100세 시대라도 살 수 있으려나? 하여간 100년 뒤에는 1,500만 명. 5,100만에서 1,500, 이거 뭐 4천만 명이 어디 가는 겁니까? 4천만 명 맞나? 아니구나. 3,500, 3,600? 이 인구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진짜 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는 977만 명에서 50년 뒤에는 64% 수준이 629만 명, 100년에 27% 262만 명. 이렇게 줄어든대요. 4분의 1 토막이 난대요. 100년 후에는. 그리고 뭐 시군구도 2017년 뭐 229에서 83개가 소멸해서 47년에는 뭐 157개가 달하는 그런 157개밖에 안 남을 거래요. 근데 67년이 그렇고 100년 뒤에는 이게 고위험 지역이 이렇게 확대된대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자,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인구 전망이거든요. 인구 전망인데 서울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 줄어든대요. 100년 뒤에는. 부산 보시면 73만으로 줄어들고, 대구가 246만에 54만으로. 다 형님들 사시는 데 있으시죠? 95만으로 줄어들고, 150만에 35만, 153만에 41만, 116만 26만. 세종시는 그래도 안 줄어드는데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시죠? 거의 도시화 되면서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 빼고는 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소멸 위험, 고위험에서 소멸 진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위험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 이제 도시 아니면은 사라질 거예요. 이게 도시 아니면은
인구가 사라지면서 이제 도시만 남는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이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또 4차 산업 가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4차 산업 하면 스마트 시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시골 지역은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로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율주행, IoT 뭐 다 인프라가 도시에서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 더 가격이 쌀 거예요. 그 배달이나 이런 살아가는 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시로 모일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구가 시골은 다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죠. 중국 리스크가 있잖아요. 차이나머니. 차이나머니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차이나머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해외 부동산을 다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는 중국 애들 자기 나라는 자산을 못 믿거든요. 자기 나라 국내에는 뭐 규제도 하고 요새 보면은 나중에 미중 패권 전쟁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컨텐츠를 곧 해드릴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졌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에 다 지고 지금 완전 두드려 맞고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허장성세라는 말 아시죠? 겉으로는 지금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다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이렇게 하다가 2021년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그 비중 속에는 미국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이렇게 다 이 파이를 먹고 있었죠. 중국이 이거 다 파이를 먹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골마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위기가 겉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숨기고 있어도 그거를 제가 다음 컨텐츠에 알려드릴게요. 미중 패권 전쟁 하면서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1대1로도 망하고 있고 중국 사업들도 다 망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근데 또 성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지금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막 중국 애들이 매입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면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2011년엔 369만이었는데 2020년에는 1999만으로 이렇게 늘었대요. 5.4배나 늘었대요. 9년 나에 5배나 늘었죠. 그래서 공시지가 수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 걷다 진짜 많죠. 2조 8,266원 3.7배나 상승했대요. 이렇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도 많이 샀죠. 강남이랑. 네. 그래서 2013년에 그 전체 외국인 매수에서 36%를 차지해서 1위로 올라선 뒤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60, 70%를 갖고 있다. 2017년 이후에. 중국 국적 건수가 중국이 1만 559건 미국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죠. 캐나다랑 이런 비교해서. 이렇게 중국 애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망했다. 중국이 망했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빠져나가면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이 있겠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러면 뭐다? 개인만 다 죽어난다. 중국 애들 해외 볼게요. 호주에서도 이렇게 호주 애들 것도 엄청 많이 차이나머니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호주는 반중정서가 일어나면서 2016년부터 중국 자본을 몰아내고 있어요. 몰아내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반중정서가 일어나면은 중국 자본을 몰아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비싼 값에 샀지만 싼 값으로 팔고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자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죠. 캐나다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차이나머니가 들어오면서 캐나다 뭐야 부동산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었는데 주택 가격이 캐나다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게 와 이게 다 중국 애들이 매수해서 그래요. 중국 진짜 무섭습니다. 중국이 미얀마도 아시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 났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2012년에 개혁개방 물결이 들면서 중국 자본이 유입됐대요. 미얀마 부동산 가격에. 그래서 천정부지로 올랐대요. 제1도시 양곤은 낡아 빠진 우리나라 막 기울어진 아파트도 뭐 저게 5억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100평짜리 저택이 호가가 50억이나 훌쩍 넘을 정도였대요. 와 미얀마가 50억이 넘다. 자 이런 중국발 자본 때문에 이런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폐업률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악재가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너무 올랐어.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막 테이퍼링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그 다음에 제2금융, 제3금융 신용대출 제한. 이러면은 대출도 못 받고 돈도 못 벌어.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또 한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골마 터지게 버리겠죠. 터지면 이제 그 박살 나는 겁니다. 부동산이.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이건 또 장기적으로 가요. 이거는 또 일본이란 데는 진짜 부동산이 그 버블 경제 때 있잖아요. 버블 경제 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주식이랑 이렇게 올랐다가 진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잃어버린 30년 아시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내가 만약에 제가 5억짜리 아파트 아까 보였잖아요. 근데 3억 대출을 해서 샀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1억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2억 막 갚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2억을 벌어서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대요. 괜히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 경제 쇼크로 한국 부동산 타격이 우려돼요. 왜냐하면 차이나머니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지금 위험하다.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 보고도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올인해서 투자할 건 아닌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조금 위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히나 부동산은 이게 대출을 껴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통은 제가 말하는 것도 주식은 스탁론, 신용미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출 껴서. 주식은 보통 대출 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 벌려면 대출 끼면 안 돼요. 근데 대출 안 꼈으면은 이렇게 큰 하락이 와도 부동산보단 타격이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출을 끼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비싼 부동산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락이 오면은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아마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도 스탁론이나 신용, 미수 거래하면은 하락 오면 반대 매매 일어나잖아요. 그 반대 매매란 얘기가 부동산도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해서 뉴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너무 찬양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컨텐츠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공유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